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AI 전담 조직을 대폭 확대해서 국가 AI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정부가 이 AI의 진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까지 좀 몰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AI에 이렇게 좀 진심인 이유는 이제 결국 앞으로의 성장판을 여는 열쇠가 결국에는 AI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AI는 단순히 IT 기업만의 이 기술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 자동차나 이 바이오 등의 이 모든 산업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AI가 발전하면 제조업의 이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 데이터 센터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력과 반도체 그리고 클라우드 산업이 동반 좀 같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라 전체의 이게 경쟁력과 좀 직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과기정통부 내에서 이제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제도부터 인프라까지 이 각각 나눠서 관리하려는 것도 이제 속도를 높이고 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AI가 앞으로의 산업 전반을 먹여 살릴 이 엔진이니까 이 정부가 미리 좀 길을 닦아두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가 주목받는 일, 우리나라 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AI의 새로운 아이콘이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야말로 제2의 엔비디아다, 이런 수식어까지 붙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오라클이라는 기업인데 왜 그런 건가요? 예전에는 이제 오라클이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는데요. 지금은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발전하려면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와 인프라가 필요한데 기업들이 그거를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대신 이제 임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덕분에 오라클은 대형 AI 기업들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라클은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데이터 인프라를 책임지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기업들이 AI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빅테크 기업 화웨이가 자체 HBM을 탑재한 AI 칩을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좀 규제하자 이제 화웨이가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제 자체 HBM을 탑재한 이 인공지능 칩과 이 새로운 인공지능 클러스터 기술을 좀 공개한 겁니다. 사실상 엔비디아 독점 구조에 이제 균열을 좀 내겠다라는 시도로 볼 수가 있죠. 최근에는 이 중국 당국이 아예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 전용으로 만든 이제 저사양 칩 구매까지 좀 금지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선택지가 좀 막힌 상황입니다. 고성능 칩은 미국 규제에 좀 막혀 있고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저사양 칩도 미국 정부가 좀 차단해서 이중 난관에 좀 부딪힌 셈이죠. 결국 이제 화웨이가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 자급 체제를 좀 서두르겠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이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예, 중국이 이제 최근 정부 차원에서 대형 테크 기업들의 엔비디아 칩 사용을 중단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네. 이제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자국 반도체 기업의 산업 발전과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AI 칩 분야에서 높은 자금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작년 34%였던 중국 AI 칩 자금률이 2027년 8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화웨이와 캠프리콘 같은 국산 칩 성능이 이미 엔비디아를 넘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알리바바와 바이두와 같은 주요 IT 기업들도 자체 설계 칩을 갖다가 적극 활용하면서 자금률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메모리 분야에서는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또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파운드리에서는 중신 인터내셔널이 지금 현재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반도체 자립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미국 견제에 맞서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네, AI 기술 패권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AI 업종과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을 향한 미국의 견제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도 타격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화웨이가 자체 HBM을 얹은 이 AI 칩을 공개한 건 결국 미국 입장에서도 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을 향한 이 규제 강도는 더 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GPU뿐만이 아니라 뭐 메모리나 이 장비, 소재까지 규제 범위를 이제 넓힐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인데요. 네.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 메모리 업체들은 중국 비중이 좀 여전히 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장비나 소재 기업들도 주요 고객사로 좀 중국을 좀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규제가 강화된다면 이 중국향 매출 축소라는 단기 타격은 좀 불가피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을 좀 높이면서 잠재적인 경쟁자로 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기업들에게 양쪽 다 모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중국 기술주는 이 AI 열풍을 타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흐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AI 열풍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를 또 비롯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있고요. 중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지금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AI 관련주들이 본토 증시에서 이제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당분간 또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 본토 주식에는 직접 투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술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가 피지컬 AI라고 불리우는 로봇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기업이 홍콩에 상장된 유비테크 로보틱스입니다. 자, 중국 내 AI 투자를 생각할 때 주목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한편 이렇게 AI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직도 거품론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나요? 네, AI가 그동안은 이제 돈만 쓰는 기술, 즉 이 거품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가 좀 많이 들렸었는데요. 네. 이제는 이제 국내 기업들도 하나 둘씩 눈에 보이는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인 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먼저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먼저 이 네이버는 이 AI를 이제 검색이나 지도 같은 서비스를 좀 붙여서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게 만들고 그리고 그만큼 광고 매출로 좀 이어지게 하는 좀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AI 브리핑 기능으로 이제 검색 결과를 요약해 주거나 AI 지도로 방대한 리뷰를 좀 압축해서 보여주면서 사용 편의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 이용 시간이 좀 늘어나면 결국 이제 광고 매출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도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톡을 단순한 메신저에서 AI가 결합된 플랫폼으로 좀 바꾸고 있는데요. 이 챗봇을 활용한 이 광고나 구독 서비스 그리고 AI 추천 콘텐츠까지 좀 붙이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카톡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 다양한 기능을 쓰게 되면 결국 이 광고와 콘텐츠 매출이 동시에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예전처럼 투자만 한 단계가 아니라 조금씩 AI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좀 연결이 되는 점차 수익화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플랫폼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도 AI를 통해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두 기업의 AI 전략이 좀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네이버는 검색과 방대한 빅데이터의 강점이 많은 회사입니다. AI를 활용해서 검색 품질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쇼핑, 지도, 광고와 같은 서비스 전반에서 이제 맞춤형 추천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검색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AI를 덧입혀서 글로벌 이제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구상이죠. 반면에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해서 카카오뱅크와 또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AI를 결합해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는 전략이고요. 생활 속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AI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AI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정부와 함께 이 AI와 관련된 정부 체계, 정책 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양 회사가 좀 계획이 갈릴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이 네이버와 이 카카오는 정부의 이 AI 고속도로와 이 소버린 AI 전략이 좀 협력을 하고 있지만 네. 이 방향성은 조금 다릅니다. 이 네이버는 검색이나 이 지도, 좀 커머스 같은 생활형 서비스에 좀 AI를 붙여서 이 온 서비스 AI를 좀 강화하면서 이제 GPU 인프라와 이 국가 컴퓨팅 센터에도 좀 참여해서 뭐 인프라 플러스 이 서비스 결합형 이 전략을 좀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이 카톡 기반으로 이제 챗봇이나 구독, 뭐 AI 추천, 콘텐츠 등의 이 새로운 모델을 이제 붙이면서 플랫폼 확장 전략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네이버는 인프라와 이 서비스 동시강화, 그리고 카카오는 플랫폼 생태계 확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하반기 AI 전망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예, 하반기 AI 시장의 핵심은 바로 플랫폼과 피지컬 AI입니다.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해서 초개인화 소프트웨어 수요가 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AI를 서비스 전반에 접목을 해서 구체적인 매출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바로 로봇 산업입니다. 네. AI가 산업 현장에 적용되면서 노동력을 대체를 하고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주 투자는 단순한 이제 테마 추정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가진 플랫폼 기업과 그리고 실제 매출 성장이 입증되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주식 투자하는데 자문이 필요하신가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김지연 자문역이 직접 꼽은 AI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3위 탑3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제가 알려드리는 이 AI주 탑3 리포트도 함께 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먼저 이 탑3 종목은 이 엑셈입니다. 이 기업은 이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솔루션 업체가 아니라 최근에는 AI 전환 흐름 속에서 이 빅데이터 이 플랫폼 구축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공공이나 이 금융 부문에서 이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이제 빅데이터 인프라 수요가 좀 커지고 있고요. 엑셈은 이미 이쪽에서 매출 기반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게다가 이 자체 개발한 엑셈원, 이 SAS 제품도 곧 출시 예정이라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구독형 매출까지 좀 더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단기 실적 변동성은 있어도 이 앞으로 AI 빅데이터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 스토리가 좀 확실히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탑3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탑3는 엑셈이었는데요. 2위는 어떤 기업인가요? 네, 탑2 종목은 이 삼성 SDS입니다. 이 삼성 SDS는 이 단순히 AI 보조 도구를 이제 쓰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 현장에서 업무를 이제 대신 처리하는 수준으로 좀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 기업에서는 이 규제 준수 업무에 좀 활용되면서 신뢰성을 좀 높였고요. 이 제조와 이 물류 현장에서는 이 불필요한 비용을 좀 줄이고 업무 흐름을 자동화하면서 효율성을 좀 입증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클라우드와 이제 보안에 연계된 AI 서비스를 이제 확대하면서 기존 고객사와의 결속력도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 신규 수주 기회도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들이 이제 손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좀 기반을 좀 제공하고 정부의 국가 AI 인프라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제 성장 잠재력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성과와 이 미래 성장 동력을 동시에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목을 해서 탑2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탑2는 삼성 SDS였는데요.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김지연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김지연 자문역이 직접 작성한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픽의 힌트를 들어볼 시간이죠. 네, 이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되는 이 탑1, 이 종목 힌트 먼저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그룹 내 시스템 통합 회사로 IT 컨설팅이나 시스템 운영 관리,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 AI 플랫폼 사업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공공부터 이 금융까지 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좀 수행하면서 단순 IT 서비스에 좀 그치지 않고 AI와 이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종합 IT 기업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좀 핵심입니다. 네, 자, 이 기업을 이번 주 마스터픽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이 기업을 탑1으로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 AI 시대에 가장 먼저 필요한 인프라가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네. 생성형 AI나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이를 돌릴 기반 시설이 부족하면 결국 시장 자체가 좀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이미 국내에서 굵직한 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좀 성공적으로 좀 수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해외까지 좀 사업을 좀 확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까지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단순히 이 센터를 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나 AI 플랫폼, 보안까지 한 번에 좀 제공을 할 수 있는 이제 원스톱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주목할 포인트고요. 네. 이런 구조 덕분에 이제 고객사는 안정적인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바로 활용 가능한 AI 환경을 통째로 좀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 AI 전략 역시 핵심은 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보인데 이 기업은 그 수혜를 가장 먼저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좀 있고요. 실제로 공공이나 금융, 교육 분야의 대형 이 프로젝트 경험을 갖춘 만큼 정책 사업에서도 우선적으로 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탄탄한 기술력과 국내외 수지 확대 그리고 이 정책 수혜 가능성까지 모두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신 있게 좀 탑1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고요. 이후에는 저희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 들어오시면 탑3 리포트와 함께 추후 상세 브리핑까지 좀 모두 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연 자문역이 자신 있게 픽한 마스터픽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차트의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